네, 우리 대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지난주 시장은 폭락장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은 이제 급반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일단은 시작 초에 이 지난주까지의 어떤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겠죠.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나면서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놨다.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스타트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대박이 분들 영상 업로드 전에 이제 모두들 이제 기운 내시고 이제 화이팅 하셔라, 화이팅 메시지를 한번 보내드리고 나서 영상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장이 이제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너무나 이제 급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장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아마 관심 있게 주말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죠. 이제 미국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로 마감이 됐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월요일 우리 시장 좋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기대에 맞게끔 시장은 오늘 깔끔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아직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떨어질지 이제 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델타 때문에 또 심각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게 이제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연내 시작된다. 11월 달부터 아마 시작할 거다. 그런 내용이 결국 이제 시장을 괴롭혀 왔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이제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자, 이 기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사망자는 1000명까지 뛰쳐올랐다는 거고요. 사망자 1000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2배 이상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보도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만 명, 15만 1227명으로 집계됐다. 이게 2주 전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거니까요.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입원 환자가 2주 새 43%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도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고, 사망자는 2배로 늘어나서 1000명을 넘겼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미국에도 자극을 하는 거죠. 어떤 자극을 하는 겁니까? 이제 경기 지표들을,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제 테이퍼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인식으로 이제 싹 흐름이 쏠렸다면은 아닌데 다시 또 꺾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델타가 우리가 이제 백신 많이 맞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델타 확진자 증가 속도를 보니까 백신 접종이랑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다시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빨리 이제 코로나는 끝나야 되겠지만 이 끝나는 시기가 미국만 먼저 끝나고 우린 나중에 끝나고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저쪽에서는 나중에 끝나고 이러지 말고요. 다 같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폭을 맞추면 사실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CNBC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연준이 잭슨홀에서 긴축 발작을 피하려 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긴축을 선언을 해버리면 또 괜히 이제 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되게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섞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올해 뭐 11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1월이나 12월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안 그래도 델타 때문에 뭔가 이전과의 스탠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댈러스 연준 총재가 있어요. 이 댈러스 연준 총재가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빨리 연내에 빨리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델타 때문에 혹시나 경제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음 달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이제 앞으로 나온 지표가 이 부분 때문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 싶으면 한마디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다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당장 실시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자기의 생각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장도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시장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환율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장에 또 이제 새로운 이슈, 이번에는 섹터 이슈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LG화학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LG화학, LG전자 같은 경우엔 리콜 사태 때문에 또다시 이제 폭락세가 나타났죠. 이 와중에 삼성과 관련돼 가지고 또 호재성 소식이 나온 게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팔릴 줄이야. 5배 더 팔릴 수도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흥행이 심상치 않다. 대박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하고요. 갤럭시 플립 Z3 이렇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지금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예약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예약자들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일간 지금 45만 대의 판매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작의 8만 대에 비해서 벌써 이제 뭐 한 5배 정도 이상의 이제 판매량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23일까지 사전 예약 날짜가 잡혔는데 자급제하고 이통사 물량 합치면 전작의 10배 이상, 즉 8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D램 가격의 폭락세가 점쳐진다. 4분기 때부터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PC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PC용 D램의 전체 비중은 어차피 13%밖에 안 된다 그랬죠. 스마트폰이 잘 팔려 나가면 그만큼 D램의 사용량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올해 들어서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봤을 때 D램의 수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역시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좀 잘 팔린다고 해서 삼성전자 이 무거운 주식을 이렇게 끌어올라가진 못하거든요. 가져가지고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3나노 파운드리 쪽에 증설이라던가 3나노 뭐 M&A 이거에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건 이제 중소형주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Z 폴드나 플립 3 관련주들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접히잖아요. 접히는 힌지 부분, 힌지를 만드는 회사는 KH 바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겉에 메탈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이 안에 스마트폰이 팔려나가게 되면 이 안에 연성회로기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성회로기판, 즉 FPCB나 뭐 이제 RFPCB 이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가 BH나 인터플렉스, 그리고 OLED 소재 만드는 회사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스마트폰이 잘 팔려나가면 이제 팹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비들, 들어가는 장비들 관련해가지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AP 시스템, 뭐 필옵틱스, 뭐 원익 IPS, 뭐 등등등. 이거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장비 업체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UTG, 그러니까 이제 글라스, 이제는 그 CPI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명 필름이 아니라 이제 글라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글라스 관련해가지고 제조 장비인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의 숫자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 합치면 한 100개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 특성, 갤럭시 Z 폴드나 플립의 특성, 이 특성과 관련한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빨리 부각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내일 시장은 또 내일 가봐야 압니다. 지금 또 이제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을 땐 팔 때는 아니지만,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면 미처 하지 못했던 리스크 관리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을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들 대박 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대바이.